반갑습니다. 단테사단 주식몬스터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차트 설정을 할 시간인데 이전에 HT 사용하기,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다 배웠고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과 차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아볼 겁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자, 그러면 차트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차트를 보실 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차트 위주로 보는, 그죠? 차트 위주로 보는 차트 분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그죠? 시장을 보는 시장 분석가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이슈도 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차트를 제일 우선시하고 제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뉴스가 있으니까 차트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서로 이제 누가 먼저냐, 닭이냐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잘하는 분야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그 사람들만의 뭐 존중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왜 차트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만 보면 되는데 차트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은 뭐 뉴스가 있어야 올라가지만 이런데 차트는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차트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차트만 보니까 그럼 뉴스 필요 없지 않냐? 사실 뉴스 안 봐도 되거든요. 어, 근데 도움이 되니까, 분명 도움은 되니까 보긴 하는 거죠. 이렇게 차트만 보느냐 시장을 분석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가의 흐름, 주가의 흐름입니다. 자, 주가는 누가 만든다고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세력이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세력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요.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떠한 선이나 뭐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보조해주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 지표들, 그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 볼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가격 이동 평균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가격이 이동하는데, 그죠? 1,0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가격이 이동하는데 그것들의 평균적인 선을 그려라 이겁니다. 1,000원이었다가 뭐 7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또 700원이었다가 1,000원이었다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라 이겁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에 대한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에 대한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자, 1위평, 12평, 102평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2평이라고 불러요. 자, 1위평은, 그죠? 1위평의 평균은 어차피 그 가격이겠죠. 1위평이 1,000원이면, 그죠? 그냥 1,000원이겠죠. 자, 12평이라는 건요. 10개의 캔들, 이 10개, 10이라는 숫자만큼의 캔들, 즉 10일이 되겠죠. 10일. 그죠?
10일 동안의 평균적인 선을 그려라입니다. 그래서 캔들이 있으면은 이 10개에 대해서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00개도 마찬가지로 10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적인 선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예시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캔들이 요렇게 있다라고 찍겠습니다. 3개가 있어요. 자, 5위평을 구하고 싶어요. 5위평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죠. 왜? 캔들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위평까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 평균 가격에 대한 얘가 1000원 볼게요. 얘가 500원 그죠? 아이고 500원 얘가 3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 500원, 300원을 다 더해요. 각각 더합니다. 그러면 18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누기 3을 하시면 돼요. 3위평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600이라는 가격. 이 캔들의 평균은 600이라는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 점들이 모여서 선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다음 이건 점으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선이 안 돼요. 왜? 다음 가격을 모르기 때문이죠. 요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캔들이 우리가 이제 2평을 구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2평을 구할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고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총 6개에 대한 거를 그릴게요. 자,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요 1000원, 그 다음에 5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300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입니다. 우리 캔들과 고령에서 배웠죠. 얘는 600원, 그죠? 얘는 1200원, 얘는 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평을 구해야 됩니다. 2평, 그죠? 그러면 우선은 이 두 개의 캔들에 대한 2평을 먼저 구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얼마입니까? 1500원이니까 1500원 나누기 2 해야겠죠. 두 개 2평이니까 3위평이면 나누기 3, 그죠? 두 개니까 1500원에서 750원이라는 가격이 생겼네요. 그죠? 맞나요? 205, 그쵸? 750원. 자, 그 다음 2평을 구할 때는요, 얘네가 아니라 그 다음 얘네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합치면 800원이네요. 그죠? 800원이니까 400원이라는 선이 또 생기겠죠. 그쵸? 아이고, 여기다 그려야죠. 여기 400원이라는 게 하나 생기겠죠. 자, 다음 누구예요? 얘네로 요렇게 잡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900원이니까 450원이죠. 450원이라는 또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그러면 1800원이죠. 1800원이니까 900원이 되겠네요. 900원. 여기다가 900원. 그죠? 다음 이거 두 개 위에 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2700원이죠. 2700원. 그러면 나누기 또 2 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1350원이죠. 그렇죠? 여기 위에다가 1350원이 되는 게 찍힙니다. 그럼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죠? 연결하게 되면은 캔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캔들의 위치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시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예요. 근데 요즘 시세가 750원이었다가 400원이었다가 450원이었다가 900원이었다가 두 배로 올라가 버리네. 그죠? 그랬다가 1350원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렇게 2평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자, 5위평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5개씩. 그죠? 만약에 3위평이라고 하면, 자, 3위평이라고 하면 아이고. 얘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가 아니에요. 겹쳐야죠. 하나 빼고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최신일로부터 3개씩 하는 거예요. 3위평이라고 한다면. 2위평은 최신일로부터 2개죠. 12평은 뭐예요? 최신일로부터 10개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말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평균값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세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 이동평균선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단순, 그 다음에 지수, 가중 요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외에도 2가지 방식이 더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진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 단순이라는 놈은요,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있죠. 3개씩, 4개씩, 5개씩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단순하게 계산한다 해서 단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순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캔들의 종가를 가지고 단순하게 나눈 거고요. 자,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이냐? 예를 들어 내가 1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단수는 나누기 100개 캔들을 합해서 나누기 해버리면은 끝이잖아. 그쵸? 그쵸 여러분? 근데 최근에 봤더니 이걸 최근에 본 게 아니라 요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최근에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단수는 오로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나누기만 해냈단 이거예요. 근데 요즘의 시대, 옛날에는 단순히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에서는 어떠한 이슈들도 많이 있고 또 흐름 자체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더 많다 보니까 세력도 점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최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나온 거예요. 차트에서. 원래는 단순밖에 없었다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 최근의 캔들이 더 중요하다. 전에 거보다. 그래서 방식이 우리는 아까 그냥 단순하게 나눴는데, 그죠? 근데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 값을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산 방식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수선이 뭐가 다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캔들 값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단순이랑 지수랑 이게 선을 놓고 보시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옛날 거보다 최근 거를 더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선에. 자, 그럼 가중은 뭐냐? 지수보다도 더 최근에 쓰는 거예요. 지수보다 가중을 했을 때 더 최근에 최근의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요만큼만 20% 정도의 최근 것들을 봤다면 가중 같은 경우에는 한 30%의 수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격을 넣는 거죠.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가면 갈수록 최근 것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더 크게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동평균선, 평균 가격이죠. 그죠? 평균 가격. 이 평균 가격을요, 최근에 캔들들이 뚫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뚫어낸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가격이 상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1,000원에 팔던 거를 갑자기 1,200원에 사기 시작한다면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그전에는 1,000원이, 2,000원 이 선이, 이 빨간색 선이 매물이 됩니다.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최근 시세를 낮추는 것도 또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0원에 팔고 있었으면 그냥 그 물건은 1,00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가 없다라면 그 물건은 계속 1,000원에 팔리겠지만, 그죠? 희소성이 생긴다든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그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된다면 그 시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선 자체를 뚫어넘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단기가 며칠까지다, 장기가 며칠까지다, 따로 이걸 뭐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인이 생각하기에 장기가 얼마냐, 단기가 얼마냐는 본인들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10이 있고 5가 있으면 얘가 더 적으니까 그냥 단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60일선까지는 단기로 봅니다. 즉 5, 그다음에 20, 50, 20, 60은 단기선으로 보고요. 150은 중기선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300이나 600 같은 경우에는 장기선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봐요. 때도 저랑 반대로 150은 장기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지 마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방식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 지수, 가중.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가중을 사용합니다. 저는 가중을 사용해요. 왜? 저는 최근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또 많이. 그래서 가중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 설정을 해볼 이 가격 평균선이라는 건요, 가중을 가지고 제가 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격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격 이동평균선은 잠깐만 내려놓고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도록 하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구름대라고 얘기합니다. 구름대. 구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대란 무엇이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단기 아까 했었죠. 그다음에 중기, 장기의 어떤 각각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요. 그 값들에 대한 평균적인 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수십 가지 여러 가지고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초보분들은 뭐다? 그냥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목균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주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또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뚫고 올리고, 그러면 다시 지지가 생기고. 그래서 어떠한 매물들이 쌓여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물대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이거 세 가지를 단기, 그다음에 중기, 또 장기에 대한 각각의 값을 주어야만 하고, 이 기본값을 가지고만 시작할 겁니다. 기본값은 9, 26, 5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계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매물대가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매물대를 뚫어엎는다, 아니다 라고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목균형표는 매물대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걸 다 열어서 하기에는 초보분들이 머리가 아파. 그냥 매물대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격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하고요. 우리 개초보 차트 있죠? 자, 개초보 차트를 할 텐데, 처음부터 설정을 할 겁니다.
차트 설정할 때 우리 이거 다 했었나 모르겠네. 그죠?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지표 추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하시고요. 그다음 가라고 치시면 가격 이동 평균.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죠? 요거 적용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지표 추가로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하나 더 합니다. 두 개를 하시고요. 그죠? 두 개를 더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맞춰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우리 단기랑 중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5, 10, 20, 60, 150 이렇게 하시고요. 이평 종류는 가중.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있죠?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조화는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세 가지 중에 저는 가중을 사용합니다. 가중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라인 설정이라는 것은요. 이 선들에 대한 굵기나 또 색상을 정할 수 있고요. 형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동평균선은요 분봉에서도 쓰고 일봉에서 쓰고 주봉 월봉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흰색은 뭐다, 흰색은 무슨 선, 검정색은 무슨 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봉에서든 일봉에서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11선이 초록색이면 분봉에서도 초록색으로 11선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중 5는요 저는 흰색 검정색으로 할게요. 1포인트 검정색으로 하고요. 자, 파란색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포인트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1포인트로 다 하거든요. 단기랑 중기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해야 되니까 2포인트로 갈게요. 그냥 저는 20일은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60일은 초록색을 사용하고요. 150은 주황색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OK를 누르시면 얘는 그냥 하나하나 삭제할게요. 자, 보시면 평균적인 흐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이 선만 보실 경우에요. 또 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네. 그죠? 아까 150일 요거 선, 그죠? 각각의 이 선도 매물대라고 했는데 21선과 61선이 보시게 되면 150선을 뚫고 올라갔죠.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 즉 단기 이평이란 건 뭐예요? 그냥 적은 거예요. 적은 거. 150보다는 20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걸 단기라고 하는 거고, 또 20보다는 5가 적잖아. 그러면 5가 단기, 20이 장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최근에 가격들이 뚫어 올리네. 이게 상승으로 가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죠. 그죠? 150일 동안의 가격을 60일이나 20일이 뚫고 내려오죠. 얘는 하락을 하고 있네. 이런 거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사면은 우리가 박살이 난다. 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다음 장기평 설정을 할게요. 자, 지표 추가해서 가격 아까 두 번째 했던 거 있죠? 요 그대로 하는데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자, 장기로 일단 가중으로 바꾸고요. 1번은 3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0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라인 설정해 가시면은 20, 60, 120은 아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장기만 설정할 거예요. 저는요 300은요 빨간 색깔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600은요 파란 색깔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둘 다 2포인트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더 나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600개의 캔들이 안 됐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네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은 여기서 끝났고 주황색은 여기. 그죠? 각각 300개, 150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됐겠죠. 그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아까 매물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데서 맞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뚫고 나면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요런 것들. 여기서 또 맞고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고.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선이에요. 또 여기 오면 또 뭐 어떻게 돼요? 맞고 또 올라가죠. 여기도 이 선에 내려오다가 띵 맞고 다시 올라가고. 그죠? 요렇게 일정 우리 장기선들은 굉장히 센 매물대기 때문에 뚫기도 힘들고, 그죠?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다. 간단하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일목균형표 해볼 거예요. 지표 추가하셔가지고 1이라고 치시면 일목균형표라고 나옵니다. 요거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나와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바꿀게요. 자, 아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0, 20, 60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시면 전환선, 기준선, 수행 스팬 다 끕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1번을 하늘 색깔 1포인트로, 선행 스팬 2번을 하늘 색깔 1포인트로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한 선들은 다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구름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구름처럼 생겼다 해서 구름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 구름대에 맞고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밑에서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요, 이 구름대를 뚫기가 힘들어요. 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뚫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뚫고 나면은 뭐가 돼요? 상승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또 뚫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뚫어 올리면 또 가고요. 이해되셨죠? 이요 매물대다 라고 쉽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모양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파란 색깔 요 모양 잘 보세요. 요게 요거랑 어때요? 흡사하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요, 그냥 앞에다 땡겨 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매물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름대는 일정 기간 뒤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정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차트가 안 나왔는데 캔들이 없는데도 여기 선이 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뭐 이것들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개초보들은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선과 우리 일목균형표 해놨습니다. 자, 팁으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차트 틀 적용 관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차트 틀 관리 가시면은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초보에서 차트 틀 등록 수정 누르시면은 저는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뭐다?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차트 설정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차트를 설정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조지표. 이거 말고 지금부터 이제 추세지표, 박스지표, 뭐 볼린저라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볼린저라든가 뭐 RSI, 뭐 또 뭐 있어? 또 MACD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추세지표가 뭔지, 박스지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 몬스터였습니다.